인생은 일종의 게임. 근데 인생이라는 게임이 좀 특이한 점은 태어날 때 로그인 한 후 죽을 때 로그아웃 하는 초장기 게임이라는 것. 중간에 마음대로 그만둘 수도 없고 갑자기 팀을 바꿀 수도 없다. 누군가 초반에 크게 성공하는 것 같다가 중반 후반에 완전히 망하기도 하고, 그 반대로 초반에는 빌빌했으나 중반 후반으로 가며 크게 성공하기도 한다. 인생 게임의 특징, 주변의 다른 게이머들과 끊임없이 무언가를 주고받으며 게임을 해나가야 한다. 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윈윈하기도 하고 둘 다 망하기도 한다. 이를 논 제로섬 게임이라 부른다. 쉽게 말해 나의 게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당장 알기 힘든 길고 복잡한 게임이라는 뜻. 인생은 의사결정의 반복 게임. 인생은 의사결정의 과정이며 그 결정들이 모여 인생이 만들어진다. 의사결정을 반복적으로 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늘과 땅처럼 벌어진다. 단 5% 남들보다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인생은 끝없는 의사결정의 반복 게임이기 때문.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분노, 소망, 자존심, 본능의 방해를 받는다. 인간은 사실상 동물에 가까워 매우 감정적이다. 특히 급박한 위기 상황일 때 원시의 본능 유전자는 감정적 판단과 행동을 부추긴다. 이를 극복하고 이성적으로 결정할 때 인생은 승리한다. 내가 동물적 본능에 따라 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늘 자문해 보아야 한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인간은 손실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세팅되어 있어 손실 발생 시 감정적, 본능적 결정으로 더 큰 손해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생은 의사결정 게임. 예시 하나. 나는 대학 자퇴 전 2년간 매일 책 읽기와 글쓰기를 했다. 이 행위가 토익 공부, 취업 공부, 학과 공부보다 기대값이 높다고 생각했다. 모든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강력히 추천한 일이었기에 그 확률에 베팅했다. 물론 불안하기도 했다. 결국 책을 읽고 쓰기 4년 만인 25살 때 친구와 함께 월 3천만 원씩 벌게 되었다. 이성적 의사결정으로 본능을 역행한 결과다. 인생은 의사결정 게임 예시 두 번째. 유튜브를 시작할 당시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아무리 계산해도 유튜브를 시작하면 손실보다 이득이 훨씬 컸다. 내 계산대로 유튜브 덕분에 나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한 차원 높은 리그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작은 기업에 많은 인재가 몰리는 이익을 얻었다. 도전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성적 의사결정을 한 결과이다. 인생은 의사결정 게임.
예시 세 번째. 얼마 전 2주간 터키 여행을 다녀왔다. 직원이 100여 명에 이르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 혼자 논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대표가 일 안 하고 놀기만 한다고. 나는 이런 고민이 인간의 평판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이라 생각했다. 조직에서 왕따를 당하면 자살 충동이 들고 악플을 받으면 큰 심리적 상처를 받는 이유. 나는 이런 사실을 알았기에 내가 더 발전해 오면 되지, 더 기막힌 아이디어를 내면 된다 고 생각하고 평판 하락보다 내 발전 기대값에 배팅을 하고 훌쩍 터키로 떠났다. 역시 좋은 결정이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 승률이 높다면 배팅하고 결과값에 초연하라. 확률적으로 지는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게임을 이어가며 감성적, 동물적 본성을 역행하는 데 집중하라. 그리고 늘 질문을 던져야 한다. 지금의 의사결정이 이성적 확률 게임을 하는 것인지, 혹시 손실 회피 편향에 감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지, 혹시 도전의 두려움이라는 본능적 거부감이 작동하는지, 혹시 평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지. 인생은 의사결정 게임. 매 순간 좀 더 나은 결정이 인생의 격차를 만든다. 감성적, 동물적 본능에 역행해 이성적 판단을 하자. 으라차차이팅 신바람 이박사였습니다.